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감각기계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감각기 기관 중 눈과 귀, 피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각기계는 우리 몸에서 눈, 코, 귀, 피부 등을 의미합니다. 감각기계에서 하는 역할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감각기계 기관 중에서 첫째 눈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눈꺼풀의 안쪽과 각막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인 결막, 빛의 양을 조절하여 양막에 전달하는 부분인 동공, 빛을 투과시키는 투명한 막인 각막,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직인 홍채, 빛을 조절하여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조직인 수정체, 빛을 뇌로 전달하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조직인 망막, 시각세포가 없어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맹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굴절 이상이 있습니다. 상이 망막 앞에 맺혀 먼 물체가 보이지 않는 근시, 상이 망막 뒤에 맺혀 가까운 물체가 보이지 않는 원시, 빛의 굴절이 고르지 않아 흐리게 보이는 난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충분한 영양 섭취하기, 책을 볼 때 3cm 이상 거리 유지하기, 틈틈이 먼 곳 바라보기, 안구 운동하기, 교정 치료하기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안구 건조증은 안구 표면에 눈물이 부족하여 생기는 건조 증상으로 눈에 뻑뻑함과 이물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눈을 자주 깜빡여서 눈물 생성을 촉진시키기,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평소 물 많이 마시기, 렌즈 사용 줄이기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셋째, 다래끼는 눈꺼풀에 폐지 분비샘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다래끼가 났을 경우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약물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넷째, 알레르기 결막염은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피하고 깨끗한 손 씻기와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감각기계 기관 중에서 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귀, 속뼈, 외이도, 소리 자극을 뇌어로 전달하는 막인 고막, 음정과 함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방구리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달팽이 모양의 달팽이관, 중이와 인두를 연결하는 이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 문제로는 콩나 목의 염증이 이관을 통해 중이의 염증을 일으키는 중이염이 있습니다. 되도록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치료하여 중이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평소 코 세게 풀지 않기, 수영이나 심한 운동 또는 비행기 탑승 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다양한 원인으로 청력이 저하된 상태인 난청이 있습니다. 평소 85dB 이상의 소음에 8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청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이어폰 사용을 줄이고 소음이 심한 곳에 있을 경우 귀마개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감각기계 기관 중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피부의 바깥층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표피층과 피부의 90%를 차지하며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진피층,
수온 유지와 몸의 보호 역할을 하는 피하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에 일어날 수 있는 감각기 건강 문제로는 첫째, 청소년기에 흔한 여드름이 있습니다. 여드름은 호르몬 분비의 증가로 피지 분비가 촉진되어 모공이 막히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적절한 세안으로 피부 청결, 여드름을 손으로 짜거나 만지지 않기, 충분한 수면, 기름기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유전이나 환경, 알레르기로 피부 습진이나 가려움증, 건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인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질환을 유발하는 환경을 피하고 피부를 청결하게 하며 온수 목욕 후 보습제 바르기, 면으로 된 옷이나 침구 사용하기,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피부에 자극이 되는 화장품이나 금속, 화학물질 등의 접촉으로 생기는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원인 물질의 노출 피하기, 화장품이나 염색약 사용 자제하기, 적절한 세안으로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피부 질환의 하나인 아토피의 발생 원인과 평소 주의할 점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와, 엄마! 어머, 우람이 얼굴이 또 그러네? 박사님, 우리 우람이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이 심해요. 아토피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런, 우람이가 아토피 때문에 고생이 많겠군요.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면역학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을 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 경우에는 많은 수에서 가까운 가족들이 아토피 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을 확률이 더욱 높으며 부모 모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높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각종 오염물질과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세균과 진먼지 진드기 또는 꽃가루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계란, 우유, 두유와 같은 식품들도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역학적 요인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다양한 면역학적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역이란 몸속에 들어온 병원 미생물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산하여 독소를 해독하거나 병원 미생물을 제거하여 다음에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된 상태나 그런 작용을 말합니다. 첫째, 심리적인 관리. 아토피 피부염은 관리를 잘하면 좋아지는 질환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관리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치료법을 잘 알고 있도록 하여 증상이 생길 때마다 잘 대처하도록 합니다. 빨리 나으려는 성급한 마음에서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에 유혹되어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의학적 근거 없는 방법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피부 관리.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피부는 표피층으로부터 수분이 손실되어 매우 건조하고 보호 기능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를 방지하려면 일상생활에서 피부 건조를 막고 피부에 자극을 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피부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머, 피부 관리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 동생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피부 관리를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먼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목욕 방법은 전신 목욕보다는 10분 정도의 짧은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보다 30에서 35도씨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비누, 샴푸, 화장품 등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는 수분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게 보습작용이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하며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에 부분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을 할 때에는 때를 밀지 말고 손으로 비누칠을 하고 손으로만 닦아줍니다. 샤워 직후에는 면수건으로 피부의 물기를 가볍게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전신에 오일이나 로션 등의 보습제를 적당히 바르도록 하여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옷은 되도록이면 공기가 잘 통하는 면으로 만들어진 것을 입고 합성 섬유로 된 속옷이나 올이 거친 천으로 만들어져 자극을 줄 수 있는 옷은 피하도록 합니다. 땀을 많이 흘려도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옷은 너무 덥지 않게 입고 이부자리도 덥지 않게 덮도록 합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샤워를 해서 땀을 제거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합니다. 옷이나 이부자리를 세탁할 때에는 여러 번 헹구어 비누나 합성세제 등의 세제가 충분히 제거되도록 합니다. 차 견인당할 뻔했네. 한별량은 아토피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네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환경 관리. 실내 환경이 너무 덥거나 습한 것은 피하고 실내 온도는 18에서 22도씨를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덥거나 습하면 피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아토피를 잘 유발시키는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쉬운 카펫이나 천으로 된 소파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음식 찌꺼기나 비듬, 먼지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품 관리.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서 원인으로 밝혀진 식품은 먹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식품을 제한하는 것은 성장에 방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식품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약물 치료.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 의사의 처방에 의해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고 피부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소염제를 복용합니다. 가려움증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피부에는 주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를 바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고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성장 저하, 혈관 확장, 입주위 피부염, 여드름, 연고를 바른 피부 부위의 탈색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위해 연고를 바를 때에는 환자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을 한 후에 적절한 연고를 선택하고 알맞은 약만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고층 빌딩의 승강기 안이나 비행기 이착륙 시 그리고 코를 세게 풀었을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압에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겨 몸 안과 밖의 기압에 차이가 생겨 나타나는 일시적 증상입니다. 이럴 경우 첫째,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할 때 물을 마시거나 껌이나 사탕 등을 씹으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잠을 자면 귀도 자기 때문에 귀 내부의 압력이 조절되도록 이 착륙 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귀 통증이 계속된다면 엄지와 검지로 코를 막고 입을 닫은 후에 공기를 부풀려 보도록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